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해서 파이썬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이번 시간 실습 파일 다운로드는 주소창 bit.ly/jdh_p에서 source.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요. C 드라이브에 파이템프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서 압축을 풀고 함께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파이템프 방에 가보시면 압축을 풀면 이러한 파일들이 생성될 겁니다. 주피터 노트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파일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파일이 없는 빈 공간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 여기에 파워셀 창 열기가 뜨죠. 자,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이런 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자, 이렇게 키인을 하십시오. 주피터 노트북.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요. 네, 뭐 크롬이나 뭐 엣지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창이 열립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때는 우측에 있는 New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뜨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3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본 수업은 일단은 챕터 2라고 되어 있는요. 변수 사용법과 입출력 배우기를 원클릭 혹은 더블 클릭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코딩된 데이터가 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이 셀을 분리하고 합치는 법부터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입력시키는 란을 우리가 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보시면 에디터가 있죠. 네, 리본 메뉴에 에디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스플리트 셀이라고 있죠. 주피터는 이런 식으로 셀을 나누고 합치고 함으로써 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스플리트 셀 해볼게요. 그러면 셀이 현재 마우스 커서 있던 위치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버리죠. 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눌 수가 있으면 또 합치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자, 에디트에 자, 머지가 있죠. 셀 아래쪽하고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두 개가 합쳐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행 중인 작업을 뭐 중단하거나 재시작하기를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run 바로 옆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터럽트로 되어 있죠. 인터럽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중지시키는 버튼입니다. 단 이 모든 변수 값은 유지가 되니까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모든 작업을 중단 후에 초기화하고 재시작시키는 버튼입니다. 역시 모든 변수 값은 삭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시면 타이틀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 노트 모양이 있는데요. 이 노트 모양이 모래시계 모양이면은 작업이 현재 뭐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는 정도도 이해를 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이 1번을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볼게요. 2번이네, 그죠? 자, 변수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변수 사용과 입출력 배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변수를 만들고 10의 값을 할당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var 변수 1이라고 해서 10이라 할당하고 프린트 해달라.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값이 반환되겠죠. 역시 20이라 했으면 22 값이 반환될 겁니다. 자, 이렇게 코딩된 데이터를 실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는 겁니다. 혹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 키를
치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에 바로 런 키가 있죠. 자, 셀 단위로 런을 하면은 10 혹은 20 등이 반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나머지도 해볼까요? 프린트 해달라. 그 다음에 1과 2를 합치라는 명령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은요, 곱하기 하라, 나누기 하라 등입니다. 역시 런 해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실행이 되고 반환이 되죠. 다음은 연산자 활용하기입니다. 자, 파이썬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 있죠. 네, 이 퍼 연산자가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이 역할은 변수끼리 서로 나눈 몫의 나머지를 구해주는 변수입니다. 실행을 일단 해보세요. 자, run.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3, 4, 12 나머지가 2죠.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출력할 문장을 직접 쓰려 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해서요. 한글을 이렇게 하실 때, 키인하실 때에는 쌍따옴표 안에 문장을 키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변수에 넣고 변수값으로 출력해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str 내일도 굿모닝이지 말입니다 라고 했을 때요. 프린트 str이라고 표현하셔야 되겠죠. 네, run.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그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하시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를 보시면 리트럴 문자와 함께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헝그리를 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프린터와 함께 더불어 쭉 키인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뒤에다가 펄을 다시 넣어줬죠. 헝그리라고 하는 것이 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앞에 per라고 입력된 것 여기에 이 값을 대체를 시켜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키인되는 걸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이제 그 특수문자와 함께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수문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perup이라고 하는 것이 네, 여기에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는 또 한 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per 다음에 어떠한 영문, 즉 포맷이 D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F 혹은 S 혹은 C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자, D는 정수를 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수, 즉 숫자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정수가 오고요. 그 다음에 F는 이제 실수의 범위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경우는 F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는요, 문자열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문자열. 그 다음에 C는 단순한 그냥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C 등 각각 그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 써주는 함수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있으셔야 되고요. 대부분 특수문자는 그냥 그 문자로 출력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 바로 이 per 문자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앞서 보셨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퍼 연산자 다음에 뒤에 이제 합쳐서 D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F나 또 뭐 S 그리고 C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D 같은 경우는요, 뒤에 정수가 옵니다. 뒤에 정수가 오고요. 네. 그 다음에 F인 경우는요, 실수가 오고요. 자, 그 다음에 S나 C는 문자 등이 오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보셨지만 퍼 다음에 현재 여기는 한 개 문자 뒤에 특성자와 함께 up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만 왔기 때문에 뒤에 퍼센테이지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죠. 그렇지만 밑에 걸 먼저 미리 좀 보시면 여기에 퍼의 의미는 뒤에 두 개, 즉 여러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사용할 경우는 뒤에 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앞에 up 부분에는 20%가 오겠죠. 그 다음에는요, 뒤에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 즉 SAR, 즉 10이라고 하는 것이 표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서로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런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런을 해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다 동시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처음 해보셔서 좀 어려우실 텐데 뭐 차곡차곡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 사용자에게 값을 입력받아 가지고 변수에 이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명령어가 input이죠. input 명령을 쓰면 이렇게 텍스트 1이 input 하라 되죠. 이런 경우 이제 런을 해보시면 키인을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파이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하면은 파이썬이라고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여러 이 특정 사이트를 크롤링 할 때에 어떤 검색어를 가져오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런 식으로 보통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볼까요? 출력되는 양식을 지정해서 정보를 입력받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input 함수 안에서 안내멘트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즉 input 함수 안에 특정 다시 질문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런을 해보시면은요, 점심 뭐 드셨어요? 막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출력되는 양식을 지정해서 정보를 입력받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자, input 다음에 헛다운표 혹은 쌍다운표 3개를 연속으로 해주시면 돼요. 3개를 연속으로 해서 키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 등을 쭉 입력시켰겠죠. 이렇게 입력시키고 맨 뒤에 물론 여기 스페이스를 한 칸 지금 넣어놨죠. 스페이스를 넣어도 되고요. 뭐 없어도 되고요. 좀 보기 좋은 방법을 하시면 되겠죠. 맨 끝에 역시 점점점 3개를 다운표를 해야 되는 거죠. 다운표 3개를 연속으로 키인하시고 맨 끝에 이렇게 괄호를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현재 인풋 명령으로서 실행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직접 한번 런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되죠. 위 지역 중 정보를 줘야 할 지역에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4번이 부산이네, 그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끝으로 앞서 했던 것들을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인풋 첫 번째 주문하실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기는 한 칸 띄워놨죠. 여기는 한 공간 없이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끔 해놨고, 그죠? 그 다음에
퍼 연산자를 써가지고 두 개를 입력시켜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으로 입력시키더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끝에 괄호 개수 역시 중요합니다. 예,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쌍따옴표를 한번 넣어보세요. 결과가 서로 다른지를 한번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런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주문하실 음식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적당히 넣었다 치고요. 예, 두 번째, 두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네, 첫 번째 주문하신 음식은 물음표이고 두 번째 주문하신 음식은 네, 느낌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쌍따옴표를 넣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앞에 보시면은 어떤 것은 쌍따옴표로 있고 어떤 거는 또 헛따옴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서로 다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원래 주피터 화면으로 가셔서요. 차트 3을 열어보겠습니다. 물론 차트 2는 이제 뭐 닫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어려운 거 없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언급된 함수 혹은 연산자들을 사용해서 조금 응용되어 있는 것 뿐이니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더하기 2에 뭐 2 플러스 4 해서 네, 2 플러스 4로 반환을 하는 그러면 값은 네, 6으로 반환이 되겠죠. 빼기 역시 4 빼기 2 이렇게 쭉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연산자 사용 방법에서도 이번에 i 변수를 할당하는 거죠. 네, i 플러스 2라고 해서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도 한다는 겁니다. j에 뭐 저장된 값, 처음에 최초값이 0이죠. 그러면 j는 j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0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결과는 3이 되겠죠. 뭐 이런 방법으로도 표현을 한다. 또는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수형 변환. 자, 보시면은 앞서 언급했지만 NO1과 NO2라고 입력을 시키고 동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그죠? 여러 개를 콤마를 기준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 괄호 개수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해볼까요? run. 첫 번째 숫자 입력을 하라. 그래서 뭐 22, 두 번째 뭐 33 그러면은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는 무엇이며 두 숫자의 합은 그래서 그냥 합쳐놨죠. 그냥 22 더하기 33이 아니고요. 두 개를 합쳐버리는 숫자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수형으로 변환하기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앞서 뭐 한 것과 비슷하죠. 다만 정수형은 뒤에 이제 S로 표현을 해준다고 했었죠. 자, 다음은 정수형으로 변환하기가 나옵니다. 앞에 거와 다른 거는요. 정수형으로 변환하기 현재 전, 후로 되어 있죠. 반환하기 전과 반환하기 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인풋으로 받았고요. 여기서는요. INT죠. 그래서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INT로 해버리면은 이미 얘는 3은 정수로서 반환을 받은 겁니다. 얘는 2로 반환을 받았을 경우에는 3과 2를 합이면 5가 되는 거죠. 자, 위에 방법 동일하게 한번 런을 해보세요. 22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33이라고 했을 때 합이 55 위에는 두 개를 단순하게 그냥 합쳐놓은 거고죠. 이거는 실제 이제 계산을 한 것이죠. 정수형으로 하기 때문에 INT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뭐 실수형도 한번 보시면은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보십시오. 자, 런 해볼까요? 자, 정수형 1, 그 다음에 실수형 이번에는 이제 플롯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플롯 1이라고 하니까
다음 그 실수형 숫자 타입을 보시면 정수형은 앞서 int라고 했었죠. 네, int1과 이번에 플롯 함수 1과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정수형은 1로 반환하지만요. 실수형 플롯 함수를 쓰면은 1.0으로 반환한다는 차이가 있다. 소점까지 다 표기해준다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우리가 반올림이죠. 엑셀에서와 같이 반올림입니다. 자, 실제 결과값을 한번 볼게요. 라운드 3.4니까 뭡니까? 실제 값은요. 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올림 후,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3.5니까 어떻게 됩니까? 4가 되겠죠. 예, 반환을 이렇게 준다. 그 다음에 다시 런부터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1.6, 즉 나누기 해놨죠, 그죠? 예, 2 나누기 하면 1.6 반환 올림 전 원래 값은 이렇게 나왔는데 라운드 첫째 자리까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7이 되겠네요.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달라. 그 다음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둘째 자리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1.666이니까 1.67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숫자 타입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요 함수 보시면 나누기 했을 때에 1.666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번에는 버림을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매스 함수를 써놨습니다. 네, 매스 함수를 쓰고 이 매스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상세히 배우게 될 import mass라고 하는 것을 즉 mass라고 하는 것을 이 명령어를 쓰기 위한 것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명령어로 import를 써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import. 그래서 뭐 결과값은 뭐 간단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보시면 CIL 되어 있죠. 큰 정수 찾기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시면 원래 몇 층의 건물을 수집할까 해서 현재 뭐 15라고 입력을 시키는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총 몇 건의 데이터를 수집할까요? 예를 들어서 15건을 입력을 검색을 해달라 그러면 총 1페이지까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나오죠. 다음은 숫자 타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서요. 큰 정수 찾기 함수에 CIL을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값이 3.1이라고 하면은 4를 찾겠죠. 근데 3.9를 입력시켜도요. 결과값은 똑같이 4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누기 현재 15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15, 3 조금 더 나오게 하려면은 46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죠? 47 정도 해볼까요? 47. 4페이지까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고 나오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실제 3. 얼마이니까 결과값은요, 4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플로우 함수를 써놨죠. 역시, 우리가 이제 그 import, mass 명령을 써서, 자, 4.9에 보다 작으면서 가장 가까운 정수 4 맞죠? 그 다음에 4.1보다 작으면서 가장 가까운 정수 결과값은 또 4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와 현재 CIL 차이점 이해가 되십니까? 즉 CIL 함수는 주어진 숫자보다 큰 정수를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플로 함수는요. 주어진 숫자보다 작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찾아준다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 CIL과 그 다음에 플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자 플로를 다시 한번 런 해보세요. 자 다시 런을 하시면서 주어진 숫자보다 되게 큰 정수 전달했죠. 그러니까
실제 이건 30만 해볼까? 30만 하면 2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1을 넣어보자는 거죠. 31을 넣으면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2가 아닌 3을 찾아간다는 뜻이고요. 반면 플로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현재 4.9, 4.1이죠. 원래 입력식 경우 값이요. 4.9보다 작은 정수는 4 맞죠? 4.1보다 작으면서 가장 가까운 정수 역시 4라는 뜻입니다. 두 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 열 유형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말 그대로 자 str1이라고 하는 변수에 파이썬 10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 1, 첫 번째 것만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0이라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치를 자, 다음은 문자열 유형인데요. 좀 주의하실 사항이 많습니다. 보시면 str1이라고 하는 곳에 이러한 문자열이 입력되어 있다고 한다면 프린트 해달라 str1이라고 우리가 변수명을 써주면 전체가 다 이렇게 반환되죠. 그런데요, 파이썬에서 이 모든 숫자의 시작은 0부터 시작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즉, 첫 번째 요소 번호가 0번 요소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파가 0이에요. 그래서 0번만 출력해달라고 했을 때 물론 대괄호 안에 들어갑니다. 대괄호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는요. 자, 1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건 또 보세요. 물론 여기서 그 인덱싱이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요. 이 인덱싱이라고 하면 특정 그 위치 값을 우리가 지정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만 출력하는 것을 우리가 인덱싱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슬라이싱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콜론으로 구분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세미콜론하고는 잘 구분하시겠죠. 보시면 콜론으로 되어 있죠. 대괄호 안에 0에서 4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0, 1, 2, 3, 4 전까지 반환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결과값 보시면 파이썬 1에서 여기까지만 입력됐죠. 특이하게 이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특징 때문에 이 슬라이싱에서는요. 마지막 자리 빼기 1을 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걸 보시면 2번 보시면 이번에는 그 시작 위치는 주고 마지막 위치를 안 준 경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 1, 2, 자, 3 스페이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페이스가 해당 안 됩니다. 스페이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1부터 이제 출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이 끝까지 모두 출력하고 시작 위치를 안 준 경우 마지막 위치만 주면은 시작 위치는요 첫 글자로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3이라고 했기 때문에 3부터 0, 1, 2, 1부터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이후로 전체를 다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죠. 자, 첫 번째 지금 입력을 안 시키고 그죠? 3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또 0, 1, 2 시작 끝점을 안 줬기 때문에 역시 마이너스 1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좀 어려운가요?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보시면 전체를 다 반환해달라. 그 다음에 0인 경우는 첫 번째 파이만 나오죠. 파만 나오고 그 다음에 1인 경우 2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런을 해보시면은요. 올릴까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물론 이렇게 전체를 다 슬라이싱 하는 경우는 네, 다 보여주겠죠. 근데 0에서 4, 즉 0, 1, 2, 3 전까지가 아니고 빼기 1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왕까지만 반환이 됩니다. 그 다음 걸 보시면 예, 뒤에를 지정을 안 한 경우, 즉 파이썬 1이죠. 그래서 1부터 해서 뒤에 끝까지, 그 다음에 지정을 안 하고 3이라고 한 경우, 즉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요. 빼기 1을 해버린다 뜻이죠. 그래서 파이썬까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좀 반복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다음은 로어와 어프 함수라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소문자가 막 섞여 있는 경우 전체 소문자로 바꿔라, 전체를 대문자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겠죠. 다음은요. 보시면은 스프리트 함수입니다. 스프리트. 근데 왼쪽, 즉 L 스프리트와 R 오른쪽이겠죠. R 스프리트. 그 다음에 그냥 스트립 함수를 썼을 때에는 바로 이 공백을 지워버리고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에서 크롤링을 할 때에 앞서 언급된 인덱싱이나 이 슬라이싱 기준해서 이 웹사이트 주소나 파일명 등을 이제 뽑았을 때 유용하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문자열 중에서 불필요한 공백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제거할 때 이 함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언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 왼쪽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는 lstrip. 그 다음에 제거가 된 거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 공백 다 제거했죠. 예. 그 다음에 양쪽 끝에 공백 이 부분이 다 제거가 되고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replace를 한번 보세요. 말 그대로 대신하는 겁니다. 여기에 새우 깡 대신에 어떻게 바꿔줬어요? 새우로 바꿔줘가지고 결과 출력을 반환했죠. 그 다음에 스플리트 함수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0, 2,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각각의 현재 다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스플리트 해가지고 제거를 시켜버리고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걸 보시면은 스플리트 하는데 이번에는 다시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1에는 넣었죠. 즉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0이죠. 예, 0입니다. 그죠? 0. 근데 그 다음 1번은 그대로 다시를 이제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그대로 출력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함수는 이제 웹 크롤러를 만들 때 특정 기호나 이 문자를 제거할 때 많이 활용이 되니까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웹 크롤러 만들 때에 URL 주소를 찾을 때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요. 보시면 자 len이라고 되어 있죠. 길입니다. 그죠? 네. str1에 보시면 총 숫자로 한번 보세요. 파이썬 그 다음에 4, 5, 6, 7, 8 중간에 공백까지 총 10이죠. 예, 10이고요. 그 다음에는 따옴표 사이에 콤마와 구분되면 각각을 전체를 하나로 이루는 뜻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웹크롤러를 하실 때 이런 함수들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문자 열로 연산하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에스트리크는 계속 반복해서 쓴다는 뜻입니다. 즉 80개를 는자로 이렇게 쫙 표현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자열 연습하기를 출력을 하고 역시 이번에는 이제 플러스를 이렇게 80개를 쫙 할 때. 즉 이런 것을 이제 반복해서 쓰면은 다음에 이제 출력 모양을 좀 예쁘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석이나 어떤 특정 표시를 할 때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다음 리스트 유형 예제가 있습니다. 자, 런 해보시면은요. 처럼 날짜, 글자, 숫자 등이 다 대괄호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다 한꺼번에 출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ppend와 insert의 기능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append는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에 추가가 됩니다. 리스트의 마지막에 추가된다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append 일단 해볼까요? 네. 런 해보시면 append로 했더니 어떻습니까? 맨 끝에 입력이 되죠. insert는요. 두 번째, 즉 0, 1, 그 다음 2가 들어가죠. 네. 이 사이에 둘째와 사이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삭제도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del 함수로서 삭제했을 경우는 리스트의 특정 요소를 지정해서 삭제한다는 뜻이고요. 즉 여기서 보시면 del은 두 번째로 되어 있죠. 그죠? 예. 두 번째 것을 제거하라. 그 다음에 remove는요. 예, 특정 값을 삭제할 경우에는 remove를 쓴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일 마지막 걸 한번 볼까요? sort의 기능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오름차순 같은 경우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 sort 했죠. 그죠? 그냥 sort라고 명령했을 때는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그다음 내림차순은 리버스라고 썼죠. 네, 리버스는 8543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영문 같은 경우는 정렬을 이렇게 준다는 게 차이가 있죠. 대문자부터 해서 정렬을 ABC 순의 오름차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한글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한글 정렬 했을 때는 역시 뭐 기역, 이응, 지읒, 기읒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결과값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가 정렬 방법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그 유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는데요. 이 웹 크롤러 할 때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런 대부분들의 그 어떤 내용 등을 조금씩 반영을 해서 계속 이렇게 큰 아주 긴 이 코딩 데이터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는 이 함수 등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어떤 응용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기초적인 내용 함수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이론 시험에 대비해서 조금씩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접 코딩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 간단한 것은 뭐 코딩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보고 어떤 내용인지 결과값이 어떻게 도출될지에 관한 내용 등은 이해를 하셔야 시험도 대비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종국적인 목적지인 웹 크롤링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